뷔페. 누가 개발한 식사 방법인지 잘 모르시겠죠? 바로 바이킹 전사들이 개발한 식사 방법입니다. 바이킹족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의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북유럽 일대에서 거주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스칸디나비아인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바이킹은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이미지예요. 영화, 게임, 소설 등 다양한 장르에서 등장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바이킹의 이미지는 뿔 달린 투구를 쓰고 손에는 거대한 양날 도끼, 배를 타고 다니면서 흉포한 모습으로 상대방과 싸우면서 약탈하는 모습입니다. 전투력이 무시무시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바이킹은 추운 곳에 살던 사람들이라 키도 크고 체격도 건장했습니다. 지금도 북유럽 사람들 키가 되게 크잖아요. 바이킹의 후손들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이킹은 스칸디나비아 본토를 떠나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심지어 지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지역까지 진출하여 곳곳을 약탈했습니다. 굉장히 발이 넓은 친구들이었죠. 물론 약탈이 주목적이었으니 나쁜 의미로 발이 넓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 왜 바이킹들은 배를 타고 다른 나라들을 침략했을까요? 흔히들 알고 있는 상식은 이렇죠. 바이킹이 살던 북유럽 지역은 날씨가 혹독하게 춥고 농경지로 쓸만한 땅이 없다. 그래서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서 배를 타게 되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킹들의 활동 이유인데 사실 정반대였습니다. 바이킹이 활약했을 당시 유례 없이 따뜻한 기후가 지속이 되었고 갑자기 농사가 잘 되어버려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인구를 부양할 만큼 땅이 풍요롭진 않았던 것이죠. 즉 너무 춥고 배고파서 배를 탄 게 아니라 너무 따뜻하고 농사가 잘 돼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그 인구를 부양하기 위해 배를 타게 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유럽 본토를 노린 것은 아니고 지금의 아이슬란드를 거쳐 캐나다 동부의 뉴펀들랜드까지 진출하였다고 하네요. 아메리카 대륙을 콜럼버스가 처음 발견했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사실 바이킹들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바이킹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간 이유는 배를 만들기에 적합한 목재를 구하기 위해서였다는데 본토와 거리도 너무 멀고 인디언들과도 마찰이 있어서 캐나다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그 옛날 배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까지 갔었다니 바이킹들은 어마어마하게 활동적인 친구들이었습니다. 결국 바이킹은 885년 수백 척의 배를 이끌고 프랑스 생강을 거슬러 올라가 지금의 프랑스 수도인 파리까지 침략하게 됩니다. 바이킹들은 수개월간 생강에서 파리를 위협했고 당시 통치자였던 샤를 3세는 이 문제를 단순하게 처리해버렸어요. 샤를 3세의 별칭도 단순왕이었거든요. 아, 바이킹들 진짜 귀찮아 죽겠네. 겨울마다 왜 이러는 거야? 그냥 단순하게 해결하자. 돈 주고 보내버리지 뭐. 한겨울에만 내륙을 약탈하고 다음 해 봄에 돌아가는 조건으로 합의했습니다. 바이킹이 원하는 물자와 돈을 줘서 이 문제를 단순하게 해결해버렸어요. 돈 줬으니 바이킹들이 이룰 건 다 이루었어. 이제 다시 안 오겠지? 샤를 3세는 이렇게 순진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바이킹은 이후에도 계속 침공했습니다. 얘들아, 저번에 프랑스 파리에 배 끌고 갔었거든? 갔더니 제대로 싸우지도 않았는데 돈을 주더라고? 이번에 또 가보자. 또 돈 줄 것 같아. 프랑스는 바이킹을 막기 위해서 생강 주변에 방어벽을 쌓아야 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루브르 궁전도 이 바이킹의 침략을 막기 위해 건설된 것입니다. 불어난 처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거친 바다를 건너오는 바이킹들을 프랑스는 더 이상 막기가 버거웠습니다. 심지어 911년에는 프랑스 북부를 바이킹의 수장인 클론에게 떼어줍니다. 바이킹은 이후에도 점점 영토를 확대해 서쪽에 있는 몽생미셸까지 확보하게 됩니다. 몽생미셸은 지금 엄청나게 유명한 관광지인데 이곳 역시 바이킹의 땅이 된 것이지요. 이 지역이 바로 지금의 프랑스 노르망디 지방입니다. 노르망디는 북쪽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 북쪽 사람이란 바로 바이킹을 지칭하던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지역은 노르망디로 불리고 있습니다. 바이킹들이 이렇게 먼 길을 떠났다가 돌아오게 되면 가족들은 해안에다 긴 탁자를 일렬로 배치하고 그 위에 갖가지 맛있는 음식을 올려놓고 함께 즐거워했다고 하네요. 바이킹들은 오랫동안 배 위에서 제대로 음식을 먹지 못했습니다. 그런 남편들을 위해 바이킹 여인들은 남편이 돌아오자마자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음식을 푸짐하게 준비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힘들게 돈 벌어온 남편이 부인은 얼마나 예뻐 보였을까요? 탁자 위에는 버터 바른 빵, 과일, 고기, 연어, 생선, 달걀, 샐러드, 치즈 등 수많은 음식이 놓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식사 방식이 위에서 말했던 프랑스 북부 노르망디 지방에 바이킹들이 이주해 살게 되면서 프랑스로 전해졌습니다. 이 식사 방식이 프랑스에서 뷔페라는 말로 불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뷔페의 역사를 알아보다 보니 바이킹의 역사까지 알아버렸죠. 불어나는 식구들의 생계를 위해 바다를 항해했던 거친 전사들의 식사 방식이 바로 뷔페였습니다. 다음에 뷔페를 먹게 되면 내가 지켜야 할 소중한 사람들을 떠올려 보는 건 어떨까요? 이상 지식원숭이였습니다.